예, 취임 40일을 맞은 김기현호는 지도부 리스크로 내년 총선에서 패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의 잇따른 논란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던 김기현 대표가 최근 들어 강경한 어조로 당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사퇴를 통해 당 지지율 하락을 막겠다는 건데 논란이 된 발언이 나온 지 이미 한 달이 넘어 실기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딴 막말 논란에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류입니다. JMS 막말에 이어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김기현 대표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밥 한 공기 다 먹기 제안으로 당 민생특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은 조수진 최고위원은 징계를 피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아까 돈봉투 문제를 윤 의원님한테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정성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좋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건강하고 국정을 운영할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건강하게 국정을 운영하면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은 지금처럼 한 10% 낮게. 뭐 그럼 더 좋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유승민 전 의원님이나 또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분들을 거의 뭐 당에서 축출하다시피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대표 나왔던 뭐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또는 뭐 안철수 전 대표를 거의 뭐 강압적으로 뭐라고 할까 굴복시켜 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친윤 1세의 지도부를 만든 상황에서 그 내부에서 어떠한 뭐 자정 또는 견제 기능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도부 안에서 그냥 스스로 계속 사고를 치고 있잖아요, 계속. 뭐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뭐 조수진 의원 그렇고 뭐 김재원 뭐 최고위원 다 그런 사태가 이미 예견됐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여당이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될 1차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와 만나는 걸 꺼려한다고 하면 여당 지도부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를 유도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지지율은 많이 떨어지는데 뉴스거리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구구인사라는 전광훈 목사를 놓고 이제 당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님은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윤 의원님하고도 한판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좀 DJ 정부에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얘기되는 게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필요 없는 그 인프라를 막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지금 지역에서 다 공항 만들겠다는 예. 거거든요. 예. 공항 만들어 놓으면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예. 사전에 이 정도의 물동량이나 유동량이 있을 것인가를 평가를 하고 나라 돈을 엄청 집어넣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여야가 번개의 속도로 협치를 해서 예. 총선 1년 앞두고 이거를 1,000억으로 올린 거예요. 원래 500억이었던 거를. 1,000억 정도 되는 사업부터 그렇죠. 예타하겠다. 그렇죠. 그 밑에는 그냥 잘게 안 해도 쓰겠다는 돼.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그 밉상으로 보이는 거가 좀 꼰대 스타일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고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냥 시야에서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하고 그 고령 세대하고 너무나 이질적이에요.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은 사실은 이런 갈등을 통합하는 노력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게 본질적으로 좀 모자라요.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는 제가 예타 면제를 원수 같은 여야가
협치를 했다 이거를 어느 방송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공항 문제 때문에 왜 그렇죠. 본인은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항 문제라고 혼자서 생각하신 거예요. 네. 저는 대구 공항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저한테 그 언론을 탄 얘기를 보면 저한테 응석을 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 72, 50한테 응석이라고 부르면 72, 50한테 응석이라고 부르면 72, 50 전문가한테 응석을 부리지 말라고 그러면 젊으시구나. 그걸 보는 20, 30대는 도대체 국민의힘을 뭘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린 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 참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젊은이들한테는 꼰대고 저도 그렇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언제라도 꼰대처럼 행동하게 될 조심성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뭐 지금도 항상 지금 계속 설전 계속 중입니다. 사실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언론이 쓰고 있는 심평 변호사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한 의원이 앞장서서 나오셔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멘토로 둔 적이 없다. 사실 뭐 본인이 멘토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언론이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멘토라는 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런 멘토를 둔 적이 없다는 얘기를 꼭 밝혀야 하는가. 정말 저는 너무나 편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편협함이 결국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는 듯이 보이고 뭐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정말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민주당보다도 더 국민에게는 싫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돈봉투보다 된다. 나쁘기 어려운데 그거. 근데 비슷해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정치 일선에 있는 여야의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 거의 최고 참이죠, 사실. 정치 경력도 굉장히 오래되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대선 후보도 또 지내시고 경남지사도 하고 굉장히 정치 경력이 뛰어난 분이신데 뭐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그 차기 대선의 의지가 확고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누구보다도 국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사실. 그 의지가 있고 맨 자기가 다음에 차기 대선에 나가야 되니까 당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뭐 윤 의원님에 대한 말씀은 저도 뭐 동의하기 전혀 불가능하고요. 홍 시장의 말씀은 전혀 뭐 타당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당에 대해서 그래도 고언을 하는 분인데 그런 어떤 상임 고문을 갖다가 저는 뭐 정치권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상임 고문을 해촉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좀 그런 거는 결국 같은 당에 있던 상당히 동의적인 분이신데 이런 분조차도 배제하고 배척하는 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공개적으로 홍준표 시장께서 굉장히 말을 과하게 직설적으로 남의 마음을 상처 주는 방식으로 하시는 버릇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상임위원회에서 해촉한 거는 그것 또한 꼰대 인증이다. 우리 당 이러지 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저는. 근데 꼰대라는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무안에다가 공항 만드신 분 평생의 치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 2007년 15년 전에 3천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도 적자가 납니다. 그거를 중앙정부가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방으로서는 전혀 신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만 미래 세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잘 따져서 정말 좋은 사업을 골라서 하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치인들이 이걸 본인의 치적이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치는 않죠. 저는 뭐 윤 말씀에 또 공감합니다, 사실은. 그 지역적인 차원의 그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지역 이익주의를 갖다 뛰어넘지 못하는 게 굉장히 한계죠, 사실은요.